오늘의 이제 첫 번째 대담자로는 현대병원 파킨슨 센터장으로 계신 전범석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서울대병원 정년 마치시고 현대병원 파킨슨 센터로 오신 후 달라진 게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대학병원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환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내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대병원에서는 적당한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 환자도 저도 편안하게 진료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검사도 그렇고 입원도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에 있을 때부터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되었는데 여기 현대병원에서는 파킨센터 전용 폰이 있어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엄청난 사고 후에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때의 심정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파킨슨 환자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일에 공감이 될 듯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우들께서 제 병상 기록인 나는 서 있다를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고 겪는 모든 어려움, 그리고 이를 이기기 위한 제 투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TV 드라마도 유튜브에서 요약본으로 보는 분도 많지만 제 책은 정주행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책이 절판되어서 구하기 어려울 텐데 필요한 분은 010-3672-9114 파킨슨 센터 폰으로 카톡 문자를 남겨주시면 수신자 부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책은 무료입니다. 전후로 교수님이 스스로 평가해 보실 때 환자들 진료하실 때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하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직접 큰 어려움을 겪었기에 환자의 고통에 대해 더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환자를 단순한 질병의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 책의 서문에 있는 부분입니다. 내 육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좀 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따뜻한 의사, 그리고 이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2학년 학생 대상으로 신경학 진단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책에 실려 있고 교수실 옷장에 붙여놓은 다음 시를 한 학생당 한 줄씩 크게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나를 볼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별로 영리하지 못한 움츠러든 늙은 여인, 먼 곳을 본 듯한 눈과 변덕스러운 습관, 대답도 잘 못하고 음식을 흘리는, 당신이 한번 해보시죠 하고 당신이 큰 음성으로 소리칠 때, 당신이 하는 일을 눈치도 못 채는 듯 보이는, 그리고 항상 벗어지는 양발 또는 신, 반항을 안 하든 못하든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맡기는,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당신이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눈을 뜨시오. 당신은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대로 움직이고 당신이 먹이는 대로 받아먹지만 나는 말하리라. 내가 누구라고. 여기 조용히 앉은 채로. 10살 때에는 어린애로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동생들과 함께 사랑했고, 16살 소녀 때에는 발에 나래를 달고 사랑하는 사람을 꼭 만나리라 꿈을 꾸고,
곧 20살 신부가 되어 뛰는 가슴을 안고 내가 지키겠다고 생각한 것을 기억한다오. 25이 되어 젊음은 온통 내 것이었고 안정되고 기쁜 가정을 이루었다오. 30살 여자가 되어 나의 어린 것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서로 얽혔소. 영원히 갈 인연으로. 40살이 되어 나의 젊음은 곧 사라지려 하고 그러나 남편이 곁에 있어 나를 위로했다오. 50살에 다시 내 무릎 밑에는 아기들이 놀고 있고 다시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나를 알게 됐다오. 어두운 날이 찾아왔소. 나의 남편은 저 세상에 갔소. 나는 장래를 내다보며 공포로 움츠리요. 나의 아이들은 다 자기의 아이들을 기르려 분주하오. 그리고 나는 지난 날들과 내가 사랑을 안 것을 생각해보고 나는 지금 늙은 여인 그리고 자해는 포악하고 이런 것들은 나를 바보 늙은이로 보이게 하고 몸은 무너지고 풍부함과 활력은 떠나버렸소. 그리고 뜨거웠던 심장 대신에 돌덩이가 사로잡았소. 그러나 이 늙은 짐승 속에도 소녀는 아직 살고 있어. 나는 기억하오 즐거웠던 것을. 나는 기억하오 쓰라했던 것을. 그리고 나는 삶을 사랑하고 다시 살고 있어. 나는 지난 날들이 너무 적고 너무 속히 지나간 것을 생각하오. 그리고 아무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 눈을 뜨시오. 눈을 뜨고 나를 보시오. 쭈그러진 노인으로 보지 말고 가까이 서서 나를 보시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태어나도 같은 길을 갈 것인지, 후배 파킨슨 전문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다시 태어나도 같은 길을 걸을지에 대한 답은 참으로 심정이 복잡합니다. 남을 돕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음을 다치는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료사태 역시 그렇습니다. 후배 제자들에게는 다음 도종환의 시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다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근데 재활을 이제 제대로 받은 환자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래요. 재활 치료하면서 컨디션 유지도 아주 좋고, 또 약효도 또 거기에 따른 또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재활 효과에 대해서 교수님 좀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재활 치료는 박혈병 관리에 있어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활 치료는 근력 강화, 균형 감각, 그리고 유연성 증가를 통해서 보행과 같은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울증을 완화하고 또 다른 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약물 효과를 길게 하고 질병 진행 속도를 늦춘다고도 합니다. 현재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늘리고 다양화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수님의 진료실에서 그냥 바삐 움직이는 교수님 모습만 보다가 남산 둘레길에서 이제 일일이 상담에 응해 주시고 함께 걷고 이런
그 추억을 앞으로도 남기고 싶어서요. 이쪽 남양주 쪽으로도 파킨슨 로드를 만드시면 어떨까? 그 계획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남양주에는 네. 왕숙천 산책로 그리고 광릉 수목원길 같은 네. 매우 훌륭한 산책로가 있는데 네. 답사를 해보니까 화장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이게 개선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남산 둘레길 걷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10월 초에 계획이 있으니 나중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파킨슨 환자 단체가 현재 이제 대한 파킨슨병 협회가 있고 광주 행복쉼터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세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특징 있게 많아지면 좋은 점과 파킨슨 신앙송 협회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파킨슨병 그 환우 단체가 다양해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각 단체는 특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환우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 파킨슨병 협회는 전반적인 환우 지원에 중점을 두고 한국 파킨슨 신앙송 예술협회는 예술 활동을 통한 치유에 집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양한 단체의 활동은 파킨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환우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 파킨슨 신앙송 예술협회는 신앙송이라는 특별한 분야를 통해 파킨슨병 환우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령 등 환자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신앙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참여율을 높이고 국내의 다른 예술단체, 사회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파킨슨병 환우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환우들이 신앙송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래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킨슨 환자는 약 복용과 긍정적 마음, 운동 등 다양한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 목적은 시로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시짓기, 신앙송, 시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신경과 파킨슨 전문 교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과 치병 관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교수님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파킨슨병은 우울증,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를 읽고 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시를 감상하거나 직접 시를 쓰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향상되고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를 통한 마음 다스림은 파킨슨병 환우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비약물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시 낭송 프로그램은 환우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병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픈
일생 일대 그 힘들었던 그 사고 후에 인간 승리로 오늘까지 지난 삶을 반추해 보실 때 최고의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대나무는 가뭄이 들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세월이 좋을 때는 앞날을 생각하지 않지만 어려워지면 후대를 기약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 남은 날을 새게 되니 제자를 가르치는데 힘을 썼고 다행히 많은 좋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이 마련해 주었던 3월에 있었는데 정년 만찬에서 읽은 글과 시를 인용할까 합니다. 짧아야 좋은 인사말이겠지만 날이 날인 만큼 정년소위를 조금 길게 꼭 1000년 전 송나라 시대에 살았던 중국 제1의 여류시인 이청조의 여몽령을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밤 빗방울 잦아들자 바람이 몰아쳤네. 곤히 잤는데도 술기운이 가시질 않네. 주름 걷는 아이에게 물어보니 어라 해당하는 그대로라고 하네. 그럴 리가 녹비홍수 푸른 잎은 무성해지고 붉었던 꽃은 시들었을 텐데 이 사안은 나이 들어가는 외로운 젊은 여인의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깊이 자고도 슬기운이 남아있겠어요. 아마 빗방울도 뿌리치고 흩뿌리고 바람도 드센 것을 혼자 방 안에서 들으면서 외로움에 술을 많이 마셨겠고 술기운에 잠이 들었겠지요. 아침에 주름을 걷고 있는 시녀에게 해당화가 어떠냐고 물어보니 아직 어린 시녀야 해당화가 지든 말든 상관이 관심이 없으니 그냥 어제랑 같아요 라고 심드렁하게 대답했겠지요. 그렇지만 작가는 압니다. 분명 꽃은 떨어졌겠지 하며 지나가는 젊음을 서글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빌어 저도 정년을 맞는 서글픔을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 시의 마지막 글자를 바꾸고자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듯 세상이 지랄 같았지. 그래서 술이나 퍼마시며 취해 지냈네. 이제 정년이라 세상이 어떤가 물어보니 이 망할 놈의 세상은 똑같지 라고 하네. 아닐세. 홍수록비. 비록 나는 물러나지만 내 제자들은 훌륭하게 커가네. 내 병상 기록 나는 서 있다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람은 제네틱 코드와 인포메이션 코드를 남긴다. 나에겐 씩씩한 아이들과 훌륭한 제자들이 있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정년을 하면서 이 구절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회 활동으로는 국내보다 국제 활동을 많이 해서 아태 신경과 학회 회장, 세계 파킨슨 학회 아태 지역 회장을 지냈고 우리나라 신경과 학회의 수건 사업이었던 세계 신경과 학회를 내년 2025년에 그리고 세계 파킨슨 학회는 2026년에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치고 나니 놀지는 못하고 일만 할 수 있게 되어서 시간이 많아 어릴 적에 관심이 있던 수학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현대 수학의 기본이 되는 무한에 대한 이론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150 years of delusions in mathematics 수학의 150년간의 망상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 이론에 반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평소에 즐겨서 낭송하던 시가 있으면 시를
낭송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환우들이 좋은 시간으로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2학년 학생 강의 마지막에 읽어주는 안도현 교수의 시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실 겁니다. 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환우들께서도 여러분을 아껴주시는 가족과 주위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